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제가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걱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나온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는 제 삶의 모든 계획을 지워버렸죠. 그날 밤 가족을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데도 마치 혼자 깊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가족의 미소와 아직 끝내지 못한 제 꿈이었습니다. 손자의 졸업식을 보고 싶었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더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73세 이정호 님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지셨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차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주 졸업식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옆에서 돌봐주신 할아버지였거든요. 매일 유치원 앞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공부도 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온 거예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만, 딱 1년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정호님과 저는 그날부터 함께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땐 꼭 지키고 싶은 이유를 종이에 적어 두세요. 저와 이정호님처럼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줄 거예요. 절망을 만났을 때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그때부터 책을 뒤지고 자료를 모으고 수십 년간의 전통 지혜와 현대 영양학을 함께 살폈습니다.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공부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연구하다가 놀라울 만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5가지 음식을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거웠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정호 님도 저와 함께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계셨거든요. 서로 격려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어요. 6개월 뒤 받은 검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도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이즈음 제가 알게 된 68세 박순애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위장약을 달고 사셨어요. 식사 때마다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자다가도 속이 아파서 깨는 일이 많으셨다고 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만 하고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받으셨거든요. 박순애님은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꼼꼼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작은 노트에 다 기록하셨거든요.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셨다고 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속 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위장약을 먹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100일이 지나니 거의 먹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셨거든요.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기록 노트를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먹는 것을 작은 노트에 적어보세요. 습관이 쌓인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100일, 짧은 기간을 정해 실험하듯 실천해 보세요. 박순애님처럼 기록을 남기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장수 비밀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로 미역이에요. 우리가 생일날 먹는 미역국으로만 알고 있던 그 미역, 사실은 간을 살리고 독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왜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끓이거나 볶으면 미역이 가진 소중한 성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생으로 갈아서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바다 냄새가 강하게 나니까요. 하지만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들깨입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흔히 양념으로만 쓰지만 사실은 혈관과 뇌를 지켜주는 귀중한 오메가3의 보고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기 쉬운 좋은 기름이 들어 있거든요. 들깨 한 숟가락이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들깨는 산화가 빨라서 보관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볶아서 가루로 만든 뒤 일주일치만 소분해서 밀폐 보관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76세 최명자님은 이 미역의 힘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술을 드시지도 않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가족들이 모두 놀라셨다고 해요. 최명자님은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생미역즙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먹기 힘드셨다고 해요. 바다 비린내가 너무 강해서 몇 번이나 토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한결 나아졌거든요. 3개월 뒤 받은 검사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6개월 만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해요. 또 71세 김동규님은 4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지셨어요.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들깨가루 습관을 시작하고 6개월 뒤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김동규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미역은 끓이지 말고 생으로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꿀이나 과일즙에 섞으면 훨씬 먹기 쉬워져요. 들깨 가루는 소량만 준비해서 산화를 막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치씩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표고버섯입니다. 생표고도 좋지만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면역을 올려주는 힘이 몇 배나 강해져요.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도 늘어나고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성분도 농축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정말 소중한 식품이에요. 네 번째는 홍삼입니다.
피로를 풀고 면역을 살려 몸을 다시 일으켜주는 우리의 전통 건강식품이죠. 6년근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은 몸의 기운을 돋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줘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는 청국장입니다. 발효의 힘이 장과 면역을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청국장이었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따라서 올라가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잘 되어요. 이 세 가지는 따뜻한 물이나 과일즙에 섞어서 간단히 마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만 드셔도 충분해요. 69세 윤재호님은 이 표고버섯가루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독감에 걸려서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기침과 열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도 쉽게 낫지 않으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걸 절실히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표고버섯가루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버섯 특유의 향이 좀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꿀물에 타서 드시니까 훨씬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한 달, 2달 지나도 특별한 변화는 못 느끼셨는데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나서 깨달으셨어요. 그해 겨울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독감으로 고생하는데 윤재호님만 멀쩡하셨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으셨는데 두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3년째 큰 병 없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표고버섯가루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74세 이영숙님은 홍삼과 청국장의 도움을 크게 받으신 분이에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없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놀아주기가 힘드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안아달라고 하면 품에 안아주기도 버거우셨거든요. 그런데 홍삼과 청국장 가루를 꾸준히 드시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항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도 줄어들고 식욕도 돌아오셨거든요. 6개월 뒤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놀라워하셨다고 해요. 이영숙님은 매일 아침 홍삼 가루와 청국장 가루를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그 맛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공복에 펴고 홍삼, 청국장 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이나 과일즙에 섞어 드세요. 작은 양을 꾸준히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을 돌아보면 40년을 더 살게 된 비밀은 결코 비싼 약도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이었어요.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5가지를 한 숟가락씩 먹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6개월 뒤, 1년 뒤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족에게도 전하면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80세 정혜숙 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참고 지내셨는데 70대에 들어서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셨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정혜숙 님도 귀찮아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거 아니냐, 뭘 그런 걸 또 챙겨 먹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딸분이 함께 해보자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시작하셨거든요. 딸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5가지 가루를 작은 컵에 담아서 어머니 침실 옆에 놓아드렸고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매일 아침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운 의식이 되셨다고 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소화도 좋아지셨거든요. 3개월 뒤에는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여러 수치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딸분도 함께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이신 딸분도 평소 피로감이 많으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거든요. 지금은 모녀가 함께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키고 계시고 가족의 새로운 건강 습관이 되었어요. 정혜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딸이 자꾸 귀찮게 해서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몸이 허전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5스푼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각각 한 숟가락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면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고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건강해져 가는 과정 자체가 큰 행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숟가락 하나가 앞으로의 1년,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처럼 말이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저도, 간경화로 고생하셨던 이정호 님도,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하셨던 박순애 님도 모두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매년 독감으로 고생하셨던 윤재호 님도, 항암 치료로 힘드셨던 이영숙 님도, 가족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신 정혜숙 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 한 숟가락, 들깨 한 숟가락, 표고버섯 한 숟가락, 홍삼 한 숟가락, 청국장 한 숟가락.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와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